시작하는 거야? 지금? 네. 반갑습니다. 공시부의 배상용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올라 합격열차 탑승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고해둔 대로 경계하고 면적 파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계하고 면적은요, 두 개 중에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32회 때 경계가 나왔어요. 근데 33회 때 시험지 안 나왔거든요. 그럼 34회 때 면적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시험 때 경계와 면적 중에서 경계가 나올 개연성이 높겠다, 그죠? 네. 그래서 경계하고 면적 이번 시간에 우리 빵꾸 노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님 반갑습니다. 혜님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교재를 볼게요. 경계라고 되어 있다, 그죠? 32회 시험이 마지막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33회, 34회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이제 35회 시험 때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이제 기출 횟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출제 가능성은 몇 퍼센트 이상? 그렇죠. 90% 이상. 자, 그 다음 핵심 쟁점 나와 있는데요. 핵심 쟁점에서는 기본적으로 3번하고 4번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강사부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의 볼게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에서 지상 경계하고 도상 경계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적법 시간의 경계는 무슨 경계예요? 그렇죠? 도상 경계고요. 민법에서 요구하는 경계가 지상 경계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울타리, 둑, 담장 등은 지상 경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도면에 등록된 선이 도상 경계. 그렇게 구분해 두시고요.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은 따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 파트에서 출제위원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죠. 여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상에 34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한 지문으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뭐하고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등록부, 여기도 등록부. 여기는 지상경계. 여기는 경계점 좌표. 구분되는 게 좌표라는 용어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완전히 별개의 공적 장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로서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지역, 달리 말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거나 축척 변경 측량을 시행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입니다.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그 다음 축척 변경 측량을 시행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적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근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요. 이런 지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래 보시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지문 틀리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다.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 지문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이니까 분할에 따라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분할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그럼 분할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했다라는 것은 토지 위에 여기에 담장을 딱 설치해서 토지를 분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공적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을 암기할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작성하는 공적장부가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후계 우가우가님 안녕하세요. 네, 주토피아님 또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 윤정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무브레너님 안녕하세요. 예.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을 좀 암기하기가 힘들죠. 등록사항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우리 토지의 표시 암기할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은 기본 세팅. 그죠?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소재, 지번, 지목은 기본 세팅이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들이요. 다 앞에 어떤 말이 공통점으로 들어가냐면 경계점,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다 경계점이에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암기하고 지상경계점 등록 보니까 다 경계점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리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경계점의 이렇게 적고요. 저는 정리할 때 경계점의 이렇게 타이틀을 두고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그 다음에 표지의 종류 이렇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기해요. 왜냐하면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좌표, 표지의 종류 이렇게 읽으면 위치하고 위치 설명도는 두 개 같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 파일하고 좌표 이것은 지문인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경계 설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음의 기준이 아래에 있는 몇 가지다? 네, 5가지다 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다면 구조물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학습했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사자성어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다면 고저, 무, 중 이렇게 연결하고 했죠? 중앙 이렇게요. 그래서 고저가 없다면 구조물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중앙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고저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고저가 있다면 높고 고저가 있다. 있을 유자를 적어서 고저 유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구조물의 하단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대요. 토지가 절토되어 있다면 암기할 때 토지절상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토지절상 이 절자가 끊어질 절자거든요. 토지가 끊어져 있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상단부를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경사면에 상단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경우에는 해, 수, 면, 만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해, 수, 면, 만. 이 만자가 가득 찰 만자죠. 만자가 뭐다? 가득 찰 만자. 그러면 해면과 수면에 접하게 되면 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 그래서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 수위선 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가득 찰 만자에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그래서 암기할 때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다. 그죠? 토지 편입 외견. 그럼 외자가 바깥 외, 견자가 어깨 견자를 써서 그러면 편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암기했던 거 그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5가지. 하나, 둘, 셋, 넷, 5 해서 고저, 무중. 같이 암기합시다. 고저, 무중. 그 다음 고저, 유하. 그 다음 토지, 절상. 그 다음 해수, 면만. 그 다음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암기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나요? 중, 하, 상, 만, 외견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같이 암기할게요.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한 번 더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한 번 더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높을고 낮을 저 없을무 높고 낮음이 없으면 높고 낮음이 없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중앙. 고저 유 높고 낮음이 있을 유자 있으면 하단부. 토지가
끊어질 절자, 토지가 끊어져 있다면 토지절상, 상단부. 해면과 수면에 접혀져 있다면 해수면만. 만자가 가득 찰 만자니까 해면과 수면에 접혀져 있다면 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 즉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섬. 그다음에 토지 편입 외견. 제방 등을 쌓아 바다를 토지로 편입을 했다면 외견, 바깥 외 어깨견자를 써서 제방의 바깥쪽 어깨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낼까요? 그렇죠? 중앙, 하단부, 상단부 이런 지문들 서로 뭐한다? 바꾸치기 해가지고 틀리게 하든지, 그 다음에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 부분을 틀리게 할 때는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지문이 내겠다. 그죠? 그럼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이라면 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어깨 부분이잖아요. 그죠?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그럼 이걸 틀리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안쪽 어깨 부분을 한다 이라면 틀리겠네요. 이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 권리계 결정에서는 아니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부터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존재한다면 건축물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걸쳐서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를 찾아봐라. 4가지를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겠죠. 근데 그 4가지를 암기를 해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지선당으로 문제 내기도 참 좋겠다. 그죠? 왜?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보라 할 거라고요. 그 없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있는 경우 몇 개? 4개를 암기해 두시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암기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판, 공, 도. 자,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판, 공, 도. 다시 한번 어떻게? 판공도도. 한 번 더. 판공도도. 그러면 이제 판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법원에 뭐가 있을 때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때는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두 번째,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 용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경우 암기할 때는 공공사업 등으로 일반 공공용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별도로 지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4번째, 국계법 30조 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같은 법 32조 4항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군 관리 계획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판공도도. 한 번 더. 판공도도. 판이 뭐라고요? 확정, 판결. 공은 공공,
사업, 도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 마지막 도가 도시군관리 계획선 이렇게요. 제가 경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서툴지만 자판에 한 번만 쳐보면요. 한 번만 쳐보면 그냥 보는 거랑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판에 한 번만 쳐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면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면적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경계 파트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보면 핵심 쟁점해 볼게요. 일단 출제위원이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하면 자, 책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뭘까? 그치. 자, 기본 세팅은 소재, 지번, 지목이잖아요. 그죠? 기본 세팅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는 경계점의라고 적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여러분이 채우는 것을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5가지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블랭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렇죠. 예? 예? 안 적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표지의 종류 이렇게 해서 5가지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 4가지가 뭐였죠? 금방 했잖아요. 암기할게요. 팡, 콩, 도, 이렇게. 그죠? 이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뭔가 배우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올락 과외하고 있는 거예요. 과외. 그죠? 과외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외를 왜 해요? 뭔가 배우려고? 아니라고. 여러분 학습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 테마 교재 가지고 우리 테마 특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공부하시는 거고 지금은 저랑 따로 여러분 공부 안 하시니까 차분하게 빈도가 높은 것,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거의 얘네들은 2개 중에 하나라면 출제가 된다. 그런 내용을 저랑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1시간 동안 암기하는 거랑 저랑 같이 암기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각 교수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모니터에 앉아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실제 뭐 본방송을 못 본다면 뭐 재방송을 봐도 상관없죠. 저는 이 올라가기가 정말 꾸준하게만 하시면 여러분
합격을 하는데 굉장한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판공도도. 그죠? 그럼 판이 뭐다? 확정, 판결. 공은 공공사업. 도, 도시개발 사업. 도,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의 구분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상 경계의 구분 기준은 총 몇 가지다? 5가지. 그럼 5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예요? 고저, 무중. 또, 고저, 유하. 또, 토지, 절상. 또, 그렇죠. 해수, 면만. 또, 토지, 편입, 외견.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고조무중이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으면 중앙. 고조유화, 높고 낮음이 있으면 하단부. 토지절상, 토지가 절토, 끊어져 있다면 상단부. 해수면만, 해면이나 수면에 접해져 있다면 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 해수면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선. 제방등을 쌓아 바다를 토지로 편입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편입 외견에서 바깥 외 어깨 견자를 써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우리 태린이 늦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늦게 오신 태린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비단 태린님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전부가 사실 아직까지 제가 처음에 정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갈로를 채워 넣어 보세요 했을 때 다 못 채워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할 때 4번, 3번, 2번 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의 출제도 4번, 3번, 2번 순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같이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구분해야 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라면 지적소관청에서 작성 관리하는 공적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이고, 용어가 비슷한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잖아요. 그죠? 홍명숙님 반갑습니다. 홍명숙님은 처음 뵙는 분 같아. 그죠? 잊지 말고 항상 찾아와 주세요.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상당히 자주 낸다. 두 번째,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거고, 어떤 지역에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든지 또는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 굉장히 정밀도를 뭐하는 지역, 요구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적 공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재, 지번, 지목급, 기본 세팅,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해서 5가지 추가적으로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을 걸쳐가지고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어요. 근데 4가지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데 그 4가지 경우가 뭐라고요? 그렇죠. 판공도도. 한 번 더. 판공도도. 따라 읽는 게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따라하는 게 느껴져요. 예. 판이 뭐다? 확정 판결. 공공사. 도시개발사. 도시군관리계획서.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게 뭐다? 고조무중, 고조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두시라고요. 됐죠? 네.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올 거니까 한번 채워넣어 보자. 이거 다 지우고 여러분랑 저랑 이거 한번 채워넣어 봅시다. 그래요. 이제 채워넣기만 하면 우리가 암기된 거잖아요. 그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또.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되어 있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작성 관리하는 공적장부가 뭐예요? 자, 법처를 보면서 공적장부가 뭐예요? 그렇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됐고요. 그 다음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재, 지번, 지목은 기본 세팅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떤 말이 들어간다? 그렇죠. 경계점의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계점의 뭐다? 좌표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크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책하고 달리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위치가 들어가고 여기에 위치 설명도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위치 설명도가 들어가고 위치가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좌표, 표지의 종류 이렇게 해서 5가지 암기해 두시라고요. 그 다음 연접되는 토지사에 고저가 없대요. 고저가 없으면 고저, 무, 중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고저가 있대요. 그러면 고저, 유, 하 이렇게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답니다. 토지, 절상 이렇게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대요. 해, 수, 면만 이렇게 그죠?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한다면 토지 편입 뭐다? 외견 이렇게. 그 다음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 건축물을 권리에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권리에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그렇죠. 4가지. 그게 뭐가 있다고요? 판, 공, 도,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완벽 정리 됐죠? 이제 경계는 나오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처리 잠시만 볼까요? 여러분 잠시 저를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판공도도 판이 뭐라고요?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됐어요. 그 다음에 지상경계 결정 기준 5가지 뭐라고요?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완벽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올라 과외는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따로 암기하기 힘든 부분들 저랑 같이 하면서 정확하게 잡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냐고요.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면적 가볼게요. 면적에서는, 여기도 역시 뭐 9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하고 있잖아요. 면적은 핑퐁 게임이에요. 핑퐁 게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면적에서는 이거예요. 면적의 등록 단위 및 끝수 처리 방법. 항상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면적의 등록 단위 및 끝수 처리 방법.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1번 서술형 지문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공란을 둔 이유가 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의 등록 단위와 끝수 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면적의 등록 단위와 뭐다? 끝수 처리.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되겠죠? 가볼게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이고 일반 지역은 어디까지 면적을 등록하느냐면 자연수까지 면적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1제곱미터죠. 그래서 1제곱미터로 한다.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좌표 등록지가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죠? 그렇죠. 0.1이잖아요. 그래서 0.1제곱미터보다 더 미만 값일 때는 얼마를 등록한다?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이 지문은 일단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이 지문은. 일반적인 지역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분모 단위 1000단위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1000단위의 축척이라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런 지역. 축척이 1000단위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은 자연수까지 면적을 등록한다고요. 그러면 자연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다? 그렇죠. 1제곱미터죠. 그래서 1제곱미터를 자연수 단위 값이 가장 작으니까 얘네를 우리는 최소 등록 단위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에서 면적을 등록을 시킬 때는요. 정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면적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0.1제곱미터가 소수점 첫째 자리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하겠다?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수 처리 방법인데요. 자, 토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끝수가 있을 때에는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올린다. 근데 정확하게 0.5제곱미터일 때는 괄호구자는 끝자리 숫자가 0이거나 짝수라면 버리고 홀수라면 올린다. 자, 그 다음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호를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하고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올린다. 0.5제곱미터일 때는 괄호구자는 끝자리 숫자가 0이거나 짝수라면 버리고 홀수라면 올린다. 이 끝수 처리 방법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꾸 수치값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암기할 때 어려움이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암기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연수까지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수는 0.5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기준값이 0.5거든요. 이게 0.5예요. 0.5.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수일 때는 기준값을 0.5로 두고 0.5를 뭐 한다? 초과한다. 일반적으로 0.5를 초과하면 뭐예요, 여러분? 버려요? 올려요? 올리죠. 그럼 반대로 0.5보다 초과했다 하면 당연히 올릴 거고 0.5보다 미만이라면 당연히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초과냐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출제는 문제를 만들 거는 가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값이 0.5일 때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숫자가 0.5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0.5일 때. 그럼 0.5일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끝자리 숫자 있잖아요. 잠시 후에 예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끝자리 숫자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요.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요. 홀자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홀 해봐. 홀. 따라해봐. 홀. 해서 뭐로 끝나? 올로 끝나잖아. 홀로 시작해서 올로 끝나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올리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 자, 그런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만약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 그때는 기준값을 0.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의 경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금방 우리 경계했잖아요. 경계. 그죠? 그러면 경계한 부분을 다시 또 정리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면적에서는 면적의 결정 방법, 끝수 처리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끝수 처리를 5초 만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면적을 어떻게 결정하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딱 5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 그런 게 과외 아닌가요? 딱 5초라니까? 5초 만에 제가 바로 딱 보는 순간 풀 수 있게 만든다니까. 5초. 그게 과외니까.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멀리 가지 마세요. 네,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또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면적 결정하는 방법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질문하실 분들은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라든지 뭐 꼭 공부와 관계 안 된 거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외하는 시간이니까 뭐 제가 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토지의 경계와 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뭐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럼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하고 그 답변 준비해서 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음, 교수님 올라 강의는 언제 올리시나요? 초시자는 미리 강의를 듣고 참여하면 도움이 될 듯해서요. 복습량이 많아서 다 하기 어려워서 올라 강의만으로도 반복하려 합니다. 테리님. 테리님은 초심자라 하셨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올라 과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올라 과외 가지고는 안 되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잠시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 우리가 합격열차죠. 합격열차,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합격열차 패키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그럼 이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가 테마별로 되어 있거든요. 테마별로.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테마별로 특강을 하잖아요. 테마별 특강을 하죠.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지적 19개, 등기가 36개 해서 총 55개의 테마가 있거든요. 55개의 테마.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60개 테마 있는 것도 있고, 뭐 48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 55개의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올라 합격열차 패키지 안에 결제하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테마별 특강이 과목별로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이제 강의가 올라가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강의를 예습을 하시고, 예습이라기보다는 이 강의는 들으셔야 되는 거죠. 실제 말하면 테마별 특강이라고 하지만 올라 교재를 가지고 한 정규 강의예요. 정규 강의. 정규 강의로서 강의를 찍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올라 가외에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뭘 하는 시간이다? 암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라가해가 어디 파트에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이 강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간표. 이번 주에 뭘 할 거다. 다음 주에 뭘 할 거다. 그 다음 주 뭘 할 거다. 이 시간표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올라간다는 게 이상하네요. 올라가니까 그 시간표 스케줄을 보고 테마 특강을 먼저 들으시고, 듣고 나면 한번 들었다 해서 암기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올라가해를 통해서 빵꾸노트, 올라강의에 보면 우리가 빵꾸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테마 특강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테마 특강은 순서대로 나가는데 올라가에는 사실은 순서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군데군데 테마가 빠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군데군데 테마가 빠지는 애들은 출제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반드시 나오는 것만 다 맞춰도 평균 60점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리님, 답변이 되었으면 채팅창에 일자 5번만 쳐주세요. 1, 1, 1, 1, 1 이렇게요. 그래요. 이게 인터벌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하는 게랑 한 30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테리님 이해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니님은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뭐 구분해서 부탁드린다. 그 내용은요, 테리님, 그래요? 제니님 질문은, 제가 오늘 했던 내용 다시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내용 복습을 하고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저랑 복습하는 거예요. 또 계속 하는 거죠. 자, 경계에서는 몇 가지. 그렇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이제 암기하자. 정말 암기하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뭐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뭔지 같이 해봅시다.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 다음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해서 정리. 그 다음에 경계에서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가 없는데,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4가지. 그게 뭐라고요? 판공도도, 확정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자, 해결했다, 그죠? 자, 3번째, 지상경계 결정기준. 지상경계 결정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 예,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뭐였다?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외견. 이렇게 해서 경계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소재, 지번, 지목, 세팅,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몇 개? 4개. 뭐다? 판공도도. 판이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이렇게. 그럼 지상경계 결정기준 몇 개? 5개.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이렇게 해서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외견. 이렇게 하면 경계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게요. 암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2자를 한번 적어주세요. 2자. 2. 길게도 말고 한 번만 적어주세요. 한 번만 툭 쳐주세요. 2자.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전제 약속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을 딱 보면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령, 박철호님, 어유, 가관님, 어유, 백은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어유, 홍병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화면상으로라도 이렇게 서로서로 피드백이 되니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5초 만에 계산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일단 출제위원이 어떤 값을 주어줘요. 가령 이렇게 345.5 이렇게 만약에 값을 딱 주어줘요. 주어지고 나서
실제 이 면적을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실제 얼마를 등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축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축척. 자, 축척이 만약에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 이렇게 시험 지문이 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시험 지문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아래 천단위의 축척이 시험 지문에 제시되어 있다. 즉 1200분의 1의 축척을 12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을 산출한 결과값이 345.5가 산출되었다. 그럼 실제 등록할 면적은 얼마냐? 이제 이런 식의 유형이거든요. 똑같아요, 유형이. 그렇다면 분모 천 단위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우리는 어디까지 구하면 되느냐면 자연수까지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자연수. 자, 그럼 자연수까지만 구해주면 되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1200분의 1인데 345.5가 나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말하면 345.5 있잖아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면 돼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면 된다.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교재인데,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딱 가려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45 아니면 346이 돼요. 정답은 뭐라고요? 345 아니면 346이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345로 할지 346으로 할지를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은 그 뒷자리 숫자가 끝수거든요. 자, 그 판단은 이쪽으로 또 보시면 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345로 할지 346으로 할지를 판단하라고 했죠. 그러면 340의 선을 끊고 뒷자리 숫자가 끝수라고 해요. 그럼 끝수가 0.5잖아요. 그죠? 근데 그 끝수가 만약에 0.5를 초과하면 올려가지고 346 하면 돼요. 근데 끝수가 0.5보다 미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뭐 한다? 버리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근데 지금은 이 끝수가 얼마예요? 딱 0.5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0.5일 때는요. 이 앞자리 숫자를 본다고요. 앞자리 숫자. 이 앞자리 숫자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숫자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짝수일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숫자가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짝수라면 얘는 뭐 한다? 버린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344.5였다면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니까 5는 버려야 되고 이 숫자가 홀수라면 뭐 한다? 올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축척이 500분의 1의 축척입니다. 실제 산출된 면적이 295.54 제곱미터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등록하는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축척이 5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구해요? 그렇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선을 이렇게 쭉 그으시라고요. 이렇게 긋고 나면 295.5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계산을 안 해도 두 개 중에 하나예요. 295.5이거나 295.6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자리 끝수를 버릴 수도 있고 이 끝수를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버리면 0.5가 될 거고 올리면 뭐다? 0.6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설문에서 요 두 개 중에서 만약에 295.6 얘가 설문에 없으면 그냥 정답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295.5도 있고 295.6도 있으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럼 얘의 값을 보면 0.0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0.04. 그럼 얘를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 기준값이 얼마냐면 0.051대가 기준값이거든요. 이렇게 1대가. 그러면 0.04는 0.05보다 미만 값이니까 버린다. 그래서 답은 295.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럼 선생님,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5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역시 똑같죠? 0.05잖아요. 그죠? 그럼 기준값이 얼마예요? 0.051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는데 정확하게 0.05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이 앞자리 숫자를 보란 말이에요. 앞자리 숫자가 홀수라면 뭐하고? 홀수죠? 홀수면 올리고 이 숫자가 짝수라면 버리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에서 295.55 나와 있을 때는 답은 295.6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도 295.4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끝수가 얼마예요? 0.05 똑같죠? 정확하게 0.05죠? 근데 앞자리 숫자가 뭐예요? 짝수죠. 짝수일 때는 뭐 해라? 버려라. 그럼 답은 295.4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축척이 500분의 1인데요. 실제 계산한 면적이 0.01제곱미터가 산출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럼 실제 등록할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500분의 1인 축척이니까 어디까지 구해주면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면적을 구했는데 0.0 이렇게 등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면적이 0.0은 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올리고 버리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면적은 얼마로 등록한다?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최소 등록 단위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거기서 산출한 면적이 0.01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건 얼마로 등록하나요? 1200분의 1이라면 자연수까지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그죠? 이 보니까 또 0이죠. 그러니까 얼마? 1제곱미터가 실제 등록되는 면적값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일단 축척을 보고 내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를 판단해 놓고 선만 그어 놓으면요. 일단 최소 등록 단위의 개념, 이런 개념들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정답이 바로 결정되어 버리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예시적인 사례값을 줬을 때는 선 그어 놓고 뒤에 것을 올릴 건지 버릴 건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초과하면 올리고 0.5나 0.05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면 돼요. 정확하게 0.5 또는 0.05라면 그 앞자리 숫자가, 이 앞자리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보고, 짝수라면 버리고 홀수라면 올린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사례들은 우리 테마, 그냥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테마 특강을 할 때, 테마 특강 이거 할 때, 테마별 이 특강 안에 여러분이 교재를 다 받으셨잖아요. 특강 안에 뭐 있던가요? 기출 문제도 들어있고, 또 뭐 들어있어요? 예상 문제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거 할 때 기출과 예상 문제 다 풀어주잖아. 이렇게. 다 풀고 올라가야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암기하고 응용하고 빵꾸노트 채우면서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예. 제가 여러분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질문이 없을 줄 알고 제가 신문, 뭐랄까, 뭐 특정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과 관련해서 실생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등기, 이것을 우리 공부하고 연관시켜서 볼만한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한 실생활 등기 해가지고 공부와 관계되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재미있게 좀 알려드릴게요. 실생활 등기. 공부도 되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누구였죠? 제니 세니님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를 실제 사례로 구분해서 부탁했는데 저 사례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제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시골에 부모님이 만약에 살고 계세요. 부모님. 근데 만약에 시골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시골의 집들 보면 담장 같은 게 뭐 돌담 같은 게 막 쌓여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돌담 이런 거 막 돌담으로. 그죠? 돌담으로 이렇게 막 윗집 아랫집이 쌓여져 있거나 이 집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있고. 아니면 그 벽돌로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은 집도 이렇게 있겠죠. 벽돌로. 그죠? 대부분 뭐 돌담 아니면 벽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자, 그런데 네. 그런데 셀마 태풍이 온다든지 태풍이 와요. 태풍이. 또는 뭐 이게 담장 같은 거 보수할 수도 있잖아요. 보수. 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도면에는 이 경계가 이게 17번지 필지라면 도면에 이 경계가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도면에. 그럼 도면에 이게 만약에 지적도라고 하면 도면에 이 경계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17번지가.
인접지가 뭐다? 18번지. 여기에 뭐다? 19번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었는데, 태풍이 온다든지, 담장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담장을 이렇게 보수한 거예요. 담장을 이렇게 보수한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계는 사실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부분이 남의 토지를 침범해가지고 담장을 이렇게 보수할 수도 있고요. 내 토지가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축소해가지고 내 담장을 이렇게 만약에 보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다가 옆에 있는 인접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거 담장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집 마당을 너무 침범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무슨 소리 하니? 예전에 담장 보수할 때 딱 맞춰서 그 자리에 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 18번지 소유자는 그게 아니다. 라고 지상경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쟁. 그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지상경계가 기준이 될 거냐, 담장이. 아니면 도면상에 있는 이 경계. 도면상에 있는 이 경계가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상에 있는 담장이 기준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은 뭐다?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이라고요. 그럼 18번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이 담장이 잘못 설치되었다. 17번지 소유자는 아니다 하면 이 도면상의 경계를 지상에 뭐한다? 복원을 해보니까 실제 과거 담장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담장 허물고 다시 여기에 담장을 뭐 해야 한다?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는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지상경계는 보수라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건축 공사를 할 때, 정원 관리할 때 그 지상경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흐트러졌을 때 지상경계와 뭐다? 도상경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상경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준비한 사례는 아닌데, 여러분, 시효취득, 민법에 시효취득 들어보셨죠? 시효취득. 이게 시효취득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민법에서 시효취득, 점유 시효취득은 몇 년간 점유를 하면 20년간 점유를 하면 시효취득을 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요건이 평원, 공연, 소유의 의사. 그죠? 그래서 평원, 공연, 소유의 의사는 흔히 자주점유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평, 공, 자,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민법. 이 시효 취득이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구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집을 구입한 거예요. 그럼 집의 경계가 이렇게 담장이 되어 있는 토지하고 집을 구입한 거예요. 구입. 누가 구입했다?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수험생 여러분이 이 집과 토지를 매입했다고요. 7억에. 이렇게. 7억에.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매입할 당시에는 담장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만큼의 토지가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매입을 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17번지인데 그 옆에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난데없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난데없이. 이만큼의 토지는 자기 건데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황당할까 안 황당할까? 무시하게 황당하지 이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이 토지 8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고. 왜 당신 거라고 하냐고. 인접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황당할 거예요. 근데 18번지 인접토지 소유자의 주장대로 여러분 담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담장이 이렇게 돼 있는 현황대로 샀는데 18번지 소유자가 도면상의 경계를 가져와서 복원을 시켜보니까 실제로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담장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도 금방 우리 배웠듯이 도상경계가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권리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요. 토지 일부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담장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매입을 할 때 이렇게 담장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매입을 했죠. 근데 옆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면 경계복원 측량을 했을 때 주장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하고 이제 그 점유 상태로 타인의 부지를 가고 있다가 만약에 등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등기.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은 매입을 했으니까. 등기된 채로 몇 년간 있으면 10년간 있으면 즉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 거라고 주장도 안 하고 10년간만 있으면 등기부에서 시효 취득을 한다고요. 평원, 공연, 자주, 선의, 무과실의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여기까지가 자기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도면상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을 시킨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버리면 시효 취득에 의해서 점유한 부분에 여기 계속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이 점유한 부분에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해버린다고요. 그런데 매입을 했는데 등기는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한 상태로는 몇 년간 있으면 20년간만 이렇게 평원, 공연, 내가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있으면 실제 20년 후에 18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 경계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계복원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시효 취득에 의해서 뭘 취득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그죠?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실생활에서 여러분 뭘 알아야 돼? 시골 부모님 땅이라든지 여러분이 소유하는 땅이 있다면 상대편이 여러분의 경계의 침범의 사유가 있다 의심이 생기면 항상 내 토지를 당신은 침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 의사. 내 토지에서 나가달라고. 그럼 나가달라 할 때 뭘 해야 한다? 경계복원 측량을 해서 이만큼이 내 토지입니다. 내 토지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주장을 안 하면 이런 시효에 의해서 등기는 몇 년, 등기된 채로는 10년, 안 된 채로는 몇 년, 20년 지나면 그때는 실제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시점이 지나버리면 시효 취득하는 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으면 내가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다르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다르면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시효 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때는 시효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상경계에 점유하는 부분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실사례로 농촌 같은 데에서는 실제 시효 취득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담장을 보수한다든지 정원을 보수한다든지
그렇게 무슨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내 토지 부분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침범이 된 상태로 한 1m 정도 내 토지가 밀려 들어갔는데 1m가 밀려 들어갔다면 직선거리로 한 10m가 되면 얼마예요? 굉장히 많은 토지가 밀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대수롭자게 그냥 넘겨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그 점유한 사람 소유 토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경계, 도상경계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해되셨나 모르겠다. 원칙, 도상경계가 기준. 근데 시효 취득에 의해서 누군가 권리를 취득해버리면 그때는 지상경계가 점유한 분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도상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실생활 등기고 실생활 지적이에요. 자, 제가 준비해 온 등기는 뭐냐면요. 재밌는 등기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우리 등기의 공신력은 있다 없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해서 한 2개월 전에 내가 뉴스를 내가 쭉 여러분한테 좀 실생활 관계 등기 재미있게 좀 해드리려고 공부와 관련해서 하나 검색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자, 그 사건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되겠죠? 자, 여기에 이 50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50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게 갑 소유 건물이거든요. 갑. 근데 갑이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 그럼 사망을 했다면 갑에게 슬하의 자식이 몇 명이 있었냐면 2명이 있었거든요. A하고 뭐다? B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공유가 될 거예요. 공유. 그럼 상속인 A와 상속인 B 이렇게 공유가 될 거거든요. A, B는 상속인 B 이렇게. 그래서 지분으로 2분의 1씩 이렇게 가졌거든요. 이 지분 2분의 1씩으로 가졌다면 실제 이 지분 2분의 1 정도의 가치는 한 25억 정도 봐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억? 25억. 그죠? 25억. 그죠? 25억. 됐죠? 자, 그리고 A는 자기 지분을 C에게 2분의 1을 이전해 준 거예요. 처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소유자는 누구죠? C하고 누구다?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B. 이렇게. 그럼 지금 소유자는 B하고 C. 자,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데 C는 A로부터 A가 등기부상에 기록이 돼 있어서 A와 B가 상속인 둘 다 기록이 돼 있어서 A로부터 지분 2분의 1을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 20억에 매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B가 C를 상대로 이 당신 소유권은 무효이니까 당신 소유권은 무효이니까 그 소유권 지분을 돌려달라라고 B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니? 당신 A가 큰형, B가 둘째거든요. 2명밖에 없으니까. 당신 큰형한테 내가 20억에 작년에 이거 산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B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큰형은 맞는데 우리 큰형은 이 갑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등기했고 C 당신 앞으로 넘겨줬지만 실제 이 A 우리 큰형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후에 알게 됐다는 거죠. B가 알고 보니까 이 A는 친생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친생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가 없는 자인데
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야. 나중에. 알게 되고 보니까 A의 엄마하고 B의 엄마는 다른 사람이더라고. 우리 흔히 배다른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배다른 자식인데 이 A의 엄마가 갑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A가 갑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줄 알았더만은 알고 보니까 이 A의 엄마는 외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한 이후에 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주는 순간 이 상속 등기가 무효가 되어버리거든요.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C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C는 억울하잖아요. 등기부를 믿고 등기를 믿고 자기는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자가 친생자가 아니라서 상속인이 안 된다면 이 등기가 무효가 되고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C도 뭐한다?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B가 소유권을 돌려달라 했던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자, 누가 이겼을까요? 1번 소송은 B의 상속인이 승소했다. 2번 B 상속인이 패소했다. B는 이런 사실 때문에 돌려달라 했고 C는 무슨 소리니 나는 상속 등기가 A 앞으로 돼 있어서 대금을 정당하게 20억 지급하고 내 앞으로 절차상에 문제없이 등기를 받아왔으니 나는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너에게는 돌려줄 수가 없어. 이게 2번. 상속인이 이긴다. 1번. 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여러분은 B가 이겼을까요? B가 졌을까요? B가 이겼으면 1번, B가 졌으면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올려주세요. 2번. 상속인이 C에게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 우리 박철우님은 2번. 또 다른 분은 우가우가는 2번. 미용사 언니 2번. 자,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다 2번 통일인가요? 그러면 2번이 통일되었다는 말은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네요. B는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백은님도 2번. 다 2번. 재밌어요. 1번 할래요. 와, 테리님 1번. 야, 보통 이런 용기 잘 안 생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2번 할 때 1번 할 수 있는 용기. 아, 좋습니다. 야, 이게 실생활 듣기법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인이 승소했습니다. 상속인이 승소를 해가지고 판결은 C는 B에게 지분 2분의 1을 B에게 돌려줘라 라고 판결이 났어요. 돌려줘라. 자, 그러면 돌려줘라 라고 판결이 난 이유를 다시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정리. 자, 이런 이야기는 실생활에서 진짜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자, 50억짜리 건물 누구 거다? 갑 거. 갑이 사망. 갑에게는 자식이 2명. A와 B. 자식, 이 자식이요. 자, 근데 이 자는 갑과 C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B는 갑과 D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갑과 C 사이에 태어난 자식. 그래서 둘 다 A와 B는 둘 다 갑의 자식은 맞으니까 사망하고 나서 각각 2분의 1씩 등기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A 2분의 1 지분을 누가 매입을 했다? C가 얼마에? 20억을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는 갑과 C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C, 이 엄마가 갑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누구랑? 을이란 남자하고 외도를 해서 알고 보니까 태어난 아기였던 거야. 그래서 B가 A는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안 되잖아요. 친생자가 안 되죠. 확인 소송해보니까 친생자일 수가 없죠, 갑에. 그러니까 이 상속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C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C가 뭐라고 항변했느냐? 나는 등기부를 믿고 신뢰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C 당신 미안하지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신을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B가 뭘 받았다? 승소를 받아서 C 지분 2분의 1을 누구에게? B에게 뭐 한다? 가져왔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결론. 그래서 1번 B가 승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찾아왔다가 정답이라고요. 그럼 이제 2번 하신 분들은 이렇잖아요. 자, C의 입장. 2번은 B가 패소하고 C가 소유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2번 입장에 C도 억울하긴 억울해요. 등기를 믿고 그랬을 뿐이니까. 그죠? 근데 억울하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럼 C는 어떻게 구제받느냐? 그럼 A가 20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C는 A를 상대로 얼마? 20억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생활등기법,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신뢰한다, 국가가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에 관한 등기 실사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어때요? 계속 뭐 합격해야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등기라든지 지적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것을 제가 매번 과외를 할 때 스크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저는 진행해 볼까 싶어요. 괜찮으면 1번을 눌러주세요. 자, 1번. 괜찮으면 1번. 아니다. 나는 공부만 주장창 해달라. 2번. 1번, 2번. 이렇게 실생활 강의도 해달라. 1번. 아니다. 공부만 주장창 하자. 2번. 올려봐요. 그쵸. 이게 한 30초 정도, 한 1분 정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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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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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공님 1번, 좋아요. 우가우가님은 옆으로는 뭐예요, 이거? 아무거나 가져타는 건가요? 옆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해 올 때, 김경님 1번, 좋아요, 1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해 올 때,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되는, 그것도 시험과 관련되는 등기, 실생활이 되는 지적, 이런 것들 제가 준비해 와가지고요. 또 사회 이슈화가 되는, 우리가 공식부과 관련되는 경제면이라든지 사회면을 보고 이슈화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실생활 관련되는 정보들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했던 거, 여러분이 반드시, 한문! 한문이 맞네.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네. 한문이네요. 맞네요. 아우, 그러네. 진작 말씀하시지. 역시, 멋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준비를 해오도록 할 거고. 자, 오늘 했던 내용 꼭 복습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좌표, 표지의 종류, 판공, 도도, 고조무중, 고조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이렇게. 면적 구하라 답 나오면 자연수까지 끊을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끊을 건지만 판단해놓고, 그 다음에 답을 정해놓고 뒤에 거 올릴 건지 버릴 건지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험생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제가 많은 재미있는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